질문을 분해하는 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경균 기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고 많은 뉴스 중에서 오늘은 요 뉴스를 가져오셨네요. 예.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네. 그 앞서서 이제 탄핵안을 예. 이제 민주당 주도로 발의를 했는데 질문을 제가 몇 개를 던지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이미 사퇴한 사람 탄핵할 수 있나? 이미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금 사퇴를 한 상황이고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인지 이제 궁금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게 탄핵의 목적이 공직의 파면이기 때문인데 이미 그 자진 사퇴로 인해서 그 탄핵의 목적이 달성됐다. 그래서 그 이상의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하려는 이유는 뭐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방송계의 뭐 이사진, 공영방송 네. 이사진을 선임하는 절차를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건데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전에 이동관 위원장도 한번 이 맞습니다. 비슷한 절차를 한번 겪었었죠. 100일도 못 채우고 이동관 전 위원장이 물러났었고 김홍일 위원장도 이번에 약 7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 사유는 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좀 운영을 하면서 사안을 의결하는 건 위법하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도 부당했다. 그리고 법정 제재를 남발하는 방송통신 그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 출석과 자료 요구를 거부했고 또 그 교통방송 TBS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의 사유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사실 끝까지 가봐야지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중단돼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왜 이렇게 정부도 이렇게 서두르고 그리고 국회 특히 야당도 이렇게 서두르나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뭐 아까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한쪽 진영에서는 이게 뭐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부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방송 장악이라고 부르는 사안입니다. 그걸 빨리 하겠다 또는 막겠다 이런 뭐 공방인 건데요. 앞으로 공영방송 MBC와 KBS, EBS 이사진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가장 빠른 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가 다음 달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에 따라서 1인 체제 방통위가 되면은 이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위원장이 이번에 자진해서 그만두고 새 위원장을 데려오게 되면은 임명과 인사청문회 최소 20일 안에도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양쪽 다 서두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당초 구상은 탄핵 절차를 밟게 되면은 또 국회법에 따라서 법사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사위 조사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되는데 국감이나 국조에 준하는 조사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게다가 법사위원장도 이동관 위원장일 때는 김도읍 의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으로 바뀌었잖아요. 22대 국회가 되면서.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법사위 조사가 열리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5개 사안을 더 따져볼 수 있게 되고 특히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따져묻고 또 자료도 제출하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을 부각해서 이런 2인 체제로 또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와서 2인 체제가 돼서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또 탄핵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예.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제 질문이 2인 체제가 그러면은 불법이냐 아니냐.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도해서 방통위법을 개정을 한 게 4명 이상이 돼야지만은 뭔가 어떤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라는 건데 2인 체제에 대한 어떤 유권 해석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방통위는 5명으로 구성된 기구이고요. 그래서 위원장 1명과 위원 1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여당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통위 설치법 13조 2항을 보면은 위원회 회의는 최저기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두고 2017년에 방통위에서 전문가들에게 법리적인 의견을 구하게 돼요. 그때는 이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돼서 3명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3명 체제일 때도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좀 의문을 던졌던 거죠. 그래서 4곳의 법무법인에서 3인으로 회의 열고 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3인은 가능하다. 네. 다만 그 3인 의결이라고 해도 이 합의제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라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3명이서 해도 되는데 너네 중요한 거 하면 문제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방송 사업의 재허가나 재승인과 같은 이런 파급이 큰 사안은 5인 체제로 하는 게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라는 의견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2017년에도 2인 체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나서 그때 약 한 달 반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야당에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인 체제가 있었지만 의결을 안 했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농후하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2인 체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여기에서 YTN의 사실상 민영화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했으니 이게 위법이다라는 게 민주당 쪽의 주장인데 또 하나 궁금한 거. 그럼 왜 2인 체제가 됐습니까? 원래 5명이면은 국회에서도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런 절차를 다 했으면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맞죠. 일단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최민희 지금 현 국회 과방위원장이잖아요. 예. 근데 야당에서는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전 의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2023년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장을 계속해서 주지 않았고 7개월여 동안 그렇게 하자 이제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원 안 하겠다 하고 사퇴를 하고 총선 출마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정권 교체라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부처의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면 보통 사퇴를 하잖아요. 근데 방통위나 권익위는 법정 임기를 보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압박을 하게 되면 또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상혁 전 위원장,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한상혁 위원장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위원장직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국무회의에 그래서 배석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당시에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권이랑 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 사퇴해라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상황을 좀 정리를 한 뒤에 지난해 4월 기사를 찾아보면요 야당에서 최민희 의원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자 여당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하는데 위원마다도 그 임기 만료 시점이 달라서 야당목 추천 시점이 먼저 돌아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야당이 국민의힘이었으니까 야당목을 추천했던 건데 그 야당 몫을 정권이 바뀌었으니 민주당은 야당 몫이다 이러면서 최민희 그 당시 전 의원을 추천을 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숫자 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야당이 국민의힘이었으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야당이니까 민주당이 추천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이 주장을 한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얘기야. 우리가 전에 추천했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추천해야지. 약간 이런 싸움이 전에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회 임명이 되면은 한상혁 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야당 추천이 더 많은 수가 됐던 겁니다.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 위원장이 물러났다고 해도 동수가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회에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를 목소리를 냈던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큐레이션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전화로 연결해 만나보겠습니다. 맹영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